의 어떻게 보면 원로들이 공천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공천 잡음에 대해서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국민의힘이 오히려 입틀막 공천이어서 저는 왜 이런 오늘 이재명 당대표가 정면 돌파를 했다고 생각하냐면 민주당이 더 민주적인 정당이라는 걸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쪽은 자기 지역구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래도 쪽도 못 쓰고 저쪽은 오히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국힘당의 의원들도 입을 틀어막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민주정당이니까 당연히 불만이 있으면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대표가 이거 시스템 공천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자기네들이 불만이 있어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쪽이 무슨 뭐 조용하다? 조용하긴 주둥아리 입을 틀어막고 있는데 항의 좀 하려고 그러면 떡을 이렇게 물려버리는데 어제 내 말대로 아니 민주당이 민주정당이라는 뜻입니다. 공천 불만 있으면 불만 있는 거 말하면 돼요. 그래갖고 재심 청구하면 돼요. 재심 청구했다가 안 되면 자기가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물러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마음에 안 든다고 사퇴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탈당하고 저는 이런 거는 마음에 안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로 국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개혁하기 힘든 집단이 국회예요. 제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개혁하기 힘든 집단이 국회라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느껴요. 왜 그러냐면 현직 국회의원들 물갈이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혁명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대표는 이런 결과를 몰랐겠습니까? 이재명 당대표 지금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정면 돌파하는 것이고 이거는 공천 잡음이 아니라 개혁에는 늘 힘든 거예요. 쉬운 개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쉬운 개혁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민주당이 뭔가 바뀌려고 하는 것이고 저쪽은 바뀌려고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국힘당이 이번에 개혁공천 국민의힘이 뭔가를 바꾸려고 그러면 저쪽에서 싹 물갈이가 돼야 되죠.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나가면 선거 막판에 이길 거라고 분명히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공천 잡음이 일어나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이 개혁적인 공천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힘당이 조용한 이유는 김건희 특검을 대비해서 현직들을 못 날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문재인 탈당하라. 너 좀 나가. 도라이 새끼야. 그 시간에 윤석열 욕해.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저쪽은 여러분들 나중에 국민적인 공천 나중에 다 되고 나서 이제 평가를 할 겁니다. 나중에 공천 어떻게 됐나 싹 볼 거예요. 저쪽은 오로지 김건희 특검을 눈치 보면서 김건희 특검에 의식해갖고 현직 하나 못 날리고 싶어도 자리 바꿔라. 네가 이쪽으로 가고 네가 이쪽으로 가라. 그지랄 떠는 거예요. 원래 배지는 정말 당보다 배지가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여야 할 것 없이. 그러니까 공천 못 받으면 죽으라고 싸우고 지랄하는 거예요. 선당우사 개 하나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정청래만큼만 하라는 겁니다. 컷오프 때도 남들을 위해서 덕헌 유세단 만들어갖고 전국을 돌면서 진짜 정청래같이 선당우사한 사람들 모범적으로 좀 보라는 거예요. 김종인이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공천으로 정청래 날려도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탈당하지 않겠다. 나는 다른 의원들의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기 공천 못 받았으면 무소속 출마하니 탈당하니 지랄할 때 오히려 덕헌 유세단을 만들어갖고 자기 동료의 당선을 위해서 뜬 그래서 정청래가 지금이라도 빛을 발하는 거예요. 정치는요 지금 잠깐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정말로 당을 위하면서 본인이 헌신을 하면 나중에 다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예? 저는 딴 거 없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정면 돌파한다고 했으니까 이재명 당대표 공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자들, 그 자들을 우리가 지금 죽이면 돼요. 어차피 공천은 혁명적 과업이에요. 그 얘기를 조금 이어서 하고요. 국힘당 뭐 공천 잡음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지랄 연병하고 앉아있네. 컷오프 영명이다. 영명. 응? 좀 있으면 니들 난리 난다. 국힘당은 한 명이라도 컷오프 시키면 빠루 들고 국힘당 찾아온다. 응? 그냥 지역구 바꿔먹기 하면서 현역들 떡고물 주면서 입 막으면 그게 민주정당이냐? 응?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응? 현역들 전부 김건희 특검 통과될까봐 입들 주둥이도 응? 박진 강남 의뢰 있다가 서대문으로 옮기고 그게 뭔 무슨 개혁공천이고 지랄이야. 응? 말 같은 소리들 해야죠. 응? 그냥 국힘당의 공천은 김건희 특검 방지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민주당 나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공천 잡음 어제까지만 해도 속상하고 시끄러웠는데 오늘 이재명 당대표가 정면 돌파한대요. 내가 책임지겠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재명 당대표가 책임지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재명 당대표가 책임질 수 있도록 승리를 안겨줘야죠. 그러면 이재명이 옳았다가 되는 겁니다. 지금이야 시끄럽고 그러지만 나중에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대폭 물갈이 그러면서 개혁공천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국힘당은 현역 한 명도 물갈이 안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더민주당이 혁신적인 공천을 했다. 저쪽에서는 또 무슨 친명 공천 뭐 그런 게 지랄을 하겠죠. 응? 더불어민주당에서 여태까지 친명이 몇 명이나 있었어? 어? 한 7명 있었냐? 당연히 비명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제 말 틀립니까? 민주당에서 친명 몇 명이나 있었어요? 한 7명 있었어요? 대부분 다 비명이었잖아요. 응? 진짜 얼마나 김건희가 대한민국의 권력자면 여태까지 한 번도 있지 않았던 현역 컷오프 영역이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이런 여러분들 공천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지금이야 국힘당 조용할 것 같죠. 그 지역구에서 난리가 납니다. 국힘당 현역들 분명히 물갈이 한다라고 하면서 몇십 년간 준비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 여러분들 제가 정치 원리를 좀 말씀드리면 만약에 여러분들 조혜진이 예를 들어서 조혜진이를 갑자기 김해을로 보냈잖아요. 조혜진이가 기존에 있던 밀양, 창녕, 의령, 함안 선거구인 조혜진 국회의원을 김해을에 보내잖아. 단수로. 그러면 여러분들 조혜진이만 반발을 안 하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왜 물밑에서는 얼마나 시끄럽냐면 생각해봐요. 조혜진이가 밀양, 창녕, 의령, 함안 지역구에다가 김해을로 가요. 그러면 김해을에서 졸라게 준비했던 사람들 있죠. 김해을에서 준비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반발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김해을에서 국힘당에 공천을 받아갖고 출마하려고 그랬던 엄청난 그 후보들이 갑자기 조혜진이가 뜬금없이 이쪽으로 오면 어떻게 되냐? 조혜진이는 속으로는 불만이 있지만 불만인 척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서 난리 쳐요. 저쪽에서도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이야 바꿔갖고 조혜진이가 가만히 있으니까 국힘당이 조용할 것 같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응? 이거 좀 있으면 저쪽은요 영남 TK 시작되면요 난리 납니다. 결국은 김건희를 위한 공천입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얼마나 뭐라 그랬어요 여태까지. 응? 김건희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김건희가 지금 안 보이는 이유는 공천 작업하고 있다. 응? 결국은 김건희 살리기, 특검 방지, 특검 통과될까봐 지금 공천 작업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민주당 여러분들 공천 현황 좀 알려드릴게요. 호남 현역 의원 4명이 모두 물갈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도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현재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요. 분석 많이 했습니다. 서대문, 을은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전략지역이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대진표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서울의 경우 서대문구 을, 송파구 을, 송파병의 총선 후보가 결정됐어요. 서대문 을은 현역인 김영호 의원이 문석진 전 서대문 구청장을 이기고 공천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송파을은 이재명 당대표의 법률특보인 송기호 변호사가, 박지연이를 이기고, 꼴보기 싫은, 박지연이 날라갔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송파을은 송기호 변호사가 됐다. 그 다음에 송파병은 남인순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4선에 도전하고요. 그 다음에 현역 의원이 다시 공천권을 받은 지역은 7곳입니다. 어디냐면, 인천 연수구 을의 정일영, 남동구 감의 맹성규, 대전 유성갑의 조승래, 경기도에서는 광명시갑의 이모경, 군포시의 이하경, 파주시갑의 윤울덕 등이 됐고요. 또 충남에서는 어기구 현역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밖에 그 다음에 호남의 경우에는 광주에서 3곳, 그 다음에 전북에서 한 곳이었는데요. 현역들이 다 날아갔습니다. 이거는 아주 잘 나갔죠. 광주 북구갑은 조어섭 의원이 정준호 변호사에게 밀렸고요. 광주 북구 을에서는 현재 이 의원이 전진숙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에게 밀렸고요. 동구 남구 갑은 원내대변인인 윤영덕 의원이 정진욱, 이분은 이재명 당대표 정무특보였습니다. 정진욱 정무특보가 이겼고요. 압도적으로. 전북 익산시 갑에서는 김수옥 의원은 이춘석 전 의원에게 날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송갑석은 컷오프 됐잖아. 그 다음에 제주시에서는 현재 초선인 송재호 의원이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경선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선거 때마다 늘 얘기하는 게 뭐가 있죠? 선거 때마다 늘 얘기하는 게 낙동강 벨트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낙동강 벨트. 낙동강 벨트가 여러분들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디테일하게 현재 민주당 공천 작업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서울에서는 이제 국힘당 대 민주당의 대진표가 5군데가 완성이 됐습니다. 서울이 49개 잖아요. 그래서 서대문 을 같은 경우에는 박진 대 김영호가 지금 됐고요. 전국에서 여야가 총선 대진표가 완성된 곳은 35곳, 253곳 중에서 35곳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총선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서울에서는 5군데가 있는데 어디냐면 광진구 을, 동대문구 을, 서대문구 을, 송파구 을, 강동구 을이 공천이 마무리됐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서대문구는 방금 말씀드렸던 박진, 강남구 을에서 옮긴 박진, 국민의힘의 박진 4선과 현 지역구 의원인 김영호 의원이 재선이 대결이 성사가 됐고요. 동대문구 을은 장경태 의원님이 단수 공천을 받으면서 국민의힘의 김경진과 스카 요정 있었죠, 옛날에. 김경진과 본선에서 경쟁을 하게 됐고요. 송파구 을은 배현진, 국민의힘 배현진이고, 원외 인사, 친명계 원외인사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은 송기호 변호사 대 배국상, 송기호 대 배국상, 송파을. 그 다음에 이 5군데가, 강동구 을은 국민의힘의 이재영 전 의원이 재선을 노리는 이해식 의원에게 도전장이 던져지면서 서울에서는 5군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리턴 매치 연달아서 싸우는 거는 인천 동구 미추홀의 남영희 의원 대 윤상현, 남영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억울하게 한 100표 차이로 떨어졌었죠. 그래서 남영희 대 윤상현, 그 다음에 충남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이쪽에서는 누구냐면 세 번째 리턴 매치입니다.
정진상이 있죠. 정진상이가 여태까지 여기를 다 도전 다 먹고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 세 번째 정진석과 싸웁니다. 근데 박수석이 지난 총선에서 46.43 대 48.65로 한 2%밖에 지지 않았어요. 그 의미 있게 그래서 박수현도 친명은 아니지만 여기는 반드시 정진석이를 꺾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부산 7곳, 대구 2곳, 인천 1곳, 울산 1곳, 경기도 4곳, 강원도 2곳, 충남 3곳, 전북 1곳, 경북 1곳, 경남 10곳에서 총선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항상 우리가 총선 때보다 낙동강 벨트 이런 얘기를 하죠. 낙동강 벨트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어느 지역? 부산 북구 강서구 갑 북구 강서구 을 사상구 사하구 갑 사하구 을 경남 김해시 갑 김해시 을 양산시 갑 양산시 을 이 9곳을 낙동강 벨트라고 해요. 이 9곳을 낙동강 벨트라고 하는데 이 중 6개 지역이 공천 작업을 마무리가 돼 갖고 부산 낙동강 벨트의 최대 격전지가 어디냐? 북강서구 갑이에요. 이곳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이 3선을 노리는 지역이지만 당의 요청에서 지역구로 옮긴 서병수 전 시장이랑 서병수가 5선이거든요. 여기서 붙는 거고요. 이제 부산에서는 최대 격전지는 전재수 대 서병수. 그 다음에 북구 강서구 을은 국민의힘의 멸치. 죄송합니다. 김도읍 대 민주당의 변성환 전 부산시장. 변성환 전 부산시장이 김도읍 대 변성환 전 부산시장이 여기서도 붙게 되는 거고요. 부산 사하구갑은 민주당의 최인호 의원이 지역구로 국민의힘 이성건이가 여러분들 도전장을 내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낙동강 벨트의 경우는 또 최대 관심사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양산시 을. 이곳은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과 국민의힘의 김태호 대 김두관, 여기도 빅매치죠. 이들은 모두 경남 도지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도지사 매치가 성사가 됐고요. 김해시일은 국민의힘의 조혜진, 여기는 시끄럽죠. 국민의힘이 공천. 그 다음에 민주당은 초선의 김정호 의원과 맞대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양산시 갑은 민주당의 이재영 전 지역위원장과 국민의힘의 윤영석이가 붙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을도 여러분들 격전지가 될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가 의외로 여러분들 굉장한 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초구 을도 민주당이 탈환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서초도 강남 3구라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응원을 해야 되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미애, 전현희, 그 다음에 이현주 전 의원을 서울에 전략공천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예,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천 탈락자들, 컷오프자들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서초을은요, 맞아요. 우리 이재일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이 한 번도 차지하지 못한 지역이에요. 여태까지. 90년대, 80년대는 누가 서초을에서 희생을 했냐면 안동수 전 법무부 장관 대 김동용이가 3번인가를 싸워요. 아깝게 계속 떨어졌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김동용이가 서초을에서 김동용이가 거의 연 3선인가 4선을 해먹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민주당의 안동수라고 있었습니다. 그 안동수 전 법무부 장관인데 최단명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그 법무부 장관은 누구냐면 김대중 대통령 때 그렇게 험지에 계속 도전하면서 김동영에게 패해서 법무부 장관을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시켜줬는데, 그 당시에 그 메모지
뭐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권 재창출에 최선을 다. 요 메모지 하나 갖고 사실상 최단명 장관이 됐었어요. 그런 지역입니다. 험지죠, 험지 중에.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컷오프가 확정이 됐죠. 노웅래, 마포갑, 이수진, 동작을, 김민철, 양기대 난리가 났습니다. 나 하나만 물어보자고. 이수진 의원 얘기를 먼저 좀 해드릴게요.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탈당을 선언하는 것은 제가 우려했던 일이에요. 이수진 의원이 한 1년 전부터 좀 이상했어요. 지금 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이수진 의원은 당내 어떤 의원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했어요.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를 정청래 의원님이 좀 많이 끌어줬었어요. 많이 끌어줬었는데,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재명 당대표를 만들 때 물론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좀 하여튼 좀 그랬어요. 저는 한 1년 전부터 느낌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민주당에 늘 비례 인재 영입 있죠. 이 인재 영입은 좀 민주당다운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렸죠. 평생 판사하던 사람이 자기 희생을 할 줄 알까? 그래서 저는 이탄 의원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응?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탈당해 버리잖아요. 응? 제가 정말로 민주당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민주당다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된다는 어떤 이런 사명감과 어떤 정치적 그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들어와야 되는데, 저는 나 공천 못 받았으니까 열받아. 내가 왜 너희들한테 공천을 못 받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재명을 도운 것을 후회한다. 선 넘은 발언이죠. 응? 그래서 저는 뭐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요. 한때 그래도 이재명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던 사람이고, 잘 가셔라. 그냥 잘 가셔라. 더 이상 우리가 이수진 의원 탈당하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그래서 민주당 앞으로 좀 인재 영입할 때나 어떤 좀 민주당다운 성향을 좀 갖고 있으면 좀 이런 이런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좀 분석을 했어요. 왜 민주당은 이수진을 컷오프 시켰을까? 단순히 동작을 해서 지지율이 안 나와서 컷오프를 시켰을까? 저는 이수진 컷오프는 이탄이 살리기다.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큰 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탄희 의원이 처음에 민주당에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이 비판했던 사람이 이수진이었어요.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이거 기억하는 사람 없죠? 이탄희 의원이 처음에 민주당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탄희 의원이나 이수진 둘 다 판사잖아요. 이탄이나 이수진이나 둘 다 민주당의 굉장한 어떤 보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탄희 의원은 이수진은 양승태에 오히려 협조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처음에 선을 긋더라고. 처음에 이탄희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수진은 양승태에게 반기든 사람이 아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탄희 의원은 단 한 번도 이수진과 같이 방송을 하거나 이수진과 대화를 하지 않더라고요. 예전에. 근데 처음에 여러분들도 아마 이탄희 의원 많이 비판했죠. 연동형 비례대표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많이 비판을 했었는데, 결국 어땠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로 선택을 하면서
결국은 이탄 의원은 정말 자기 희생을 했잖아요. 불출마 선언하고 지역구를 던지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진짜는 위하는 사람은 이탄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래서 예전에 이탄 의원을 여러분들 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탄 의원을 여러분들에게 제발 욕하지 말아라. 저렇게 만약에 자기 공천권을 위해서 싸운 것도 아니고 정말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최적을 더 이상 만들면 안 된다 그러면서 충정 어린 마음으로 민주당에서 어떤 저렇게 배지 갖고 난리치는 놈들이 허다한데, 여러분들이 요즘 아마 그 박용진이나 이런 애들 나 컷오프 당했다고 난리치는 새끼들 보다 보니까 이탄이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느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역구를 포기하고 나 불출마를 하니까 이거라도 받아주십시오. 이런 충정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그런 이탄이를 어떻게 버립니까? 응? 그런 이탄이를 어떻게 버려요? 저는 이수진 의원을 컷오프 시키고 결국은 이탄이 살리는 작업을 할 것이다. 저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양기대 한번 얘기합시다. 양기대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낙엽의 최오른팔이죠. 최측근입니다. 그렇죠? 나는 컷오프 됐다고 난리치는 새끼들, 니들 내 말 잘 들어. 박용진이, 윤영찬이, 그 다음에 무슨 양기대, 니들 양심에 소를 얹고, 니들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올라갔을 때 니들 찬성표 던진 새끼들 아니야? 응? 안 그래요? 니들이 한 짓을 생각해봐. 검찰과 손을 잡고 자기 당대표 잡아가라고 한 새끼들이 컷오프 대상이 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나쁜 놈들아. 응? 어떻게 검찰과 손을 잡고 자기 당대표 잡아가라는 놈들이 공천받기를, 그게 양심 있는 새끼들인가? 박용진, 너 솔직히 너 찬성표 던지지 않았어? 우리는 너는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나는 생각해. 응? 이재명을 떠나서 그 누구라도, 만약에 이낙연이가 당대표라고 해도 찬성표를 던지면 안 되는 거야. 뭐하러 민주당 안에 있어? 여러분들 제 말 틀려요? 이재명이건 이낙연이건 좋든 싫든 검사 독재 정부에서 민주당이라는 정치 탄압을 받는 정당이 검찰과 손을 잡고 자기 당대표 잡아가라는 새끼들이 어떻게 민주당에서 공천 달라고 할 수가 있냐고. 나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결국 자기 당대표 잡아가라고 하면서 가결표를 던진 새끼들은 윤석열과 한동훈과 한패 아니야? 그런 새끼들과 손잡고 자기 당대표 잡아가라는 거 아니야? 그런 새끼들을 어떻게 공천을 줍니까? 나 같아도 안 줘요. 뭐? 나는 국회에서 일 잘했다? 박용진? 무슨 일을 잘했는데? 자기 당대표 잡아가라고 가결표 던지는 놈들이 과연 의정활동은 잘했어도 뭘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당 정치에서 이런 배신 행위는 없는 겁니다. 응? 네가 아무리 밖에서 뻘짓을 하고 다니고 삼성을 비판하고 아무리 지랄을 해도 너는 민주당 소속이야.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검찰과 손을 잡고 자기 당대표 잡아가라는 새끼를 누가 공천을 주겠냐고요. 응? 이런 새끼들은 양심이 없는 새끼들이에요. 응? 박용진이가 그래서 재심 신청을 합니다. 민주당 문자로 기각 쌤통이죠. 응? 그리고 농내 의원님 그만 좀 헤쳐먹어요. 아버님부터 해갖고 마폭을 무슨 국회의원 자리 지역구가 무슨 대대손손 물려받습니까? 그 지역에서 4선 헤쳐먹었으면 좀 시끄러우면 이번엔 좀 쉬었다 가든가. 응? 국회의원 4번 정도 하면 선당우사라는 거 몰라요?
옆집에 정청래 보고 배워요. 어? 너 공천 주면 좋은 공천이고 당신 공천 안 주면 사천입니까? 어? 당신이 받고 있는 의혹이랑 이재명 당대표가 받고 있는 의혹은 달라요. 이재명 당대표는 누가 봐도 박근혜 정부 때 대장동 사건인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어? 난 진짜 응? 착착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수진 의원님, 탈당은 자유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나가는 게 맞죠. 훌륭한 판사님이시고 먹고 살 거 많잖아요, 변호사도 해도. 하지만 본인이 과거에 했던 일을 이재명 도왔던 것을 후회한다. 지 얼굴에 침 뱉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민주당 인재 영입할 때 아무나 영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빨간 잠바 입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가 분석이 잘 된 게 하나 있어요. 김영주 국회의장, 국회 부의장이죠. 4선. 당신도 합의 20% 통보 받았으면 그거 감안해서 경선을 하든가. 4번 한 지역에서 했으면 많이 헤쳐 드셨잖아요. 어? 국회에서 3선 제한하자는 운동도 있고 얼마나 더 헤쳐 먹으려고요. 이 틈을 타서 깐죽이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왜 김영주한테 전화했는 줄 아세요? 한동훈이가 김영주한테 전화를 합니다. 저희 당에 들어오시겠습니까? 진짜로요. 한동훈이가 김영주한테 전화해갖고 러브콜을 합니다. 왜 그러나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김영주 지역구에 국민의힘이 공천을 안 해요. 졸라 나쁜 새끼들이죠. 그쵸? 김영주 지역구에 공천을 안 하고 있어. 내가 왜 전화를 했나 했어요. 어? 국민의힘이 이 지역이 지금 무공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영주가 모든 게 열려 있다. 응? 여기에 지금 영등포 지금 이 김영주 지역을 사고 지역으로 민주당이 지금 발표를 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영등포 을에 지금 최연일 전 영등포 구청장이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고 용해인이가 여기에 출마 의사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 전략공천 지역이에요. 민주당. 그쵸? 사고 지역은 전략공천 지역이에요. 용해인 또 한번 해보겠다고 또 여기 민주당 인사들 뻔히 나올 거 하는데 용해인이 여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한동훈이가 잠바만 바꿔 입으면 저희 당에서 공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지랄 떠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갑자기 김영주 탈당했다라고 할 때 갑자기 한동훈이가 대단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이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민주당 탈당파들이 여러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주 부의장을 대단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이다. 왜 지랄을 했더니 국힘당이 여기 공천을 안 해놨어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오늘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정면 돌파를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어제까지만 해도 민주당 좀 공천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어떻게 나오나 봤어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정면 돌파한대죠. 그쵸? 정면 돌파한다 그랬으니까 이재명 당대표께서 나중에 다 책임도 지시겠죠. 그러면 그 책임은 어떻게 져요? 민주당이 총선 승리를 하면 이재명이 옳았다가 되는 거죠. 그쵸? 이재명 당대표가 총선 자기가 다 책임진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재명 당대표가 책임을 지게끔 총선에서 승리로 보답하면 되는 거죠. 정면 돌파. 오늘은 제가 임종석 의원을 좀 혼내줄게요.
어제까지는 하도 애처로워 갖고 좀 고만고만 해갖고 그냥 경선 붙였으면 했는데, 자,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 정도 하면 임종석 이렇게 당신 때문에 시끄러우면 그냥 불출마하면 안 되나? 응? 안 그래요? 내가 왜 오늘 열받았냐면 임종석이가 파란 잠바를 입지도 않고 지금 선거운동을 합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아니, 파란 잠바를 입지도 않고 자기 공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무소속이라도 나가갖고 깽판 친다는 거야? 이건 아니지, 임종석. 응? 아니, 그래도 민주당에서 임종석 송파갑에 나가라고 그래도 임종석 배려해준 거 아니야? 안 그래요? 딴 사람들은 컷오프 될 때 송파갑에 나가라고 배려해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당이 당신 때문에 시끄러우면 내가 선당우사 한다 그러면서 이제는 물러나야지. 이재명 당대표가 정면 돌파한다 그랬으면 언제까지 시끄럽게 할 거냐고.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 서울 중성동갑이 누구 지역구였어요? 홍익표 의원님 지역구였죠. 홍익표 의원님 지역구였잖아. 맞나요? 제 말 맞죠? 홍익표 의원님 지역구였을 거예요. 그러면 불출마 홍익표 의원님이 절로 넘어가면서 여기가 사실 이제 전략공천 지역이에요. 전략공천 지역입니다. 지도 알았을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홍익표 의원님이 저쪽으로 넘어가면서 여기가 전략공천 지역이 된 걸 알았는데 지가 뭐라고 거기에다가 먼저 출마 선언을 하냐고. 제 말 이해가 가요? 전략공천 지역에다가 지가 뭐라고 먼저 출마 선언을 하냐고.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전략공천 지역인데 왜 지가 출마 선언을 하냐고. 거기까지 이해를 해. 지가 거기서 17대 18대 해먹었거든. 지가 17대에서 18대 해먹었으니까 자기는 여기를 가야지 가장 승산이 있다. 그래서 먼저 깃발 꽂자. 거기까지 이해해. 그러면 민주당이 여기는 전략공천 지역이다. 그래서 줄 수 없다. 그래서 배려를 해서 송파갑 가라 그러면 송파갑을 가던가. 응?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끝까지. 제가 임종석이를 보면서 여러분들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친문 정치인들이랑 친하잖아요. 과거에. 저는 임종석이랑은 친하지 않았어요. 왜 임종석이랑 친하지 않았냐면 임종석이는 자기가 대권 후보라고 생각하더라고. 깜짝 놀랐죠. 임종석은 자기가 되게 정치적 큰 거물이라고 생각하더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죠? 예전부터 임종석이는 스스로가 자기가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사람, 주제 파악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저희가 그 수많은 정치인들 모셔다가 방송을 하고 그랬는데 임종석이는 제가 한 번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쵸? 여러분들 이상했죠?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말씀드리는데 뭔가 임종석이는 스스로 자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임종석이를 단 한 번도 부리지 않았어요. 예전부터. 제가 임종석이랑 방송이라도 하나 한 거 있나 찾아보세요. 전혀 없어요. 희한하게 자기가 굉장히 정치권, 그러니까 친노의 후손, 적자, 호남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자기가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요, 임종석이가 파란색 점퍼를 벗었다라는 건 뭐죠? 제가 왜 오늘 임종석이를 강하게 비판하냐면, 얘 무소속이라도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랑 지도부를 협박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진영주의자예요. 임종석이가 만약에 민주당 공천에 반발해갖고 무소속해서 여기 나오면요, 임종석 묻어버려야 됩니다. 어디서 무소속으로 나와갖고 국힘당 도와주는 짓거리를 합니까? 어?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됩니다. 어? 안 그래요? 어디서 민주화 운동했던 새끼들이 국힘당 잘 되는 꼴을 지네가 하냐고요. 응? 임종석이가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임종석이부터 떨어뜨려야 돼요. 응? 양심이 있어야지.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안 그래요? 이 정도 시끄럽게 있고, 이 정도 민주당도 배려를 해갖고 송파감 나가라 그러고 자기도 주장을 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정도 짓다낸 정치 거물이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여기서는 선당우사의 정신으로 물러날 줄도 알아야죠. 그래도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장 정도 했으면, 이 정도 했으면, 이번엔 내가 공천 나가는 게 부적절하다, 나 때문에 민주당이 시끄럽다, 접을 줄도 알아야죠. 지가 선당우사도 안 하고, 대구를 나가든가.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민주당에 저는 쓴소리 하나만 할게요. 이현주 전략 공천 주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재명 당대표 지지하고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지지를 해도 저는 이현주 입당까지는 저는 인정을 해요. 저는 이현주 입당까지는 인정하지만 이현주가 서울에 전략 공천 받으면요, 이거 더 시끄러워집니다. 오히려 이현주는 민주당 입당한 다음에 선당우사 정신으로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에게 부담 안 주고, 저는 이현주가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건 좀 아니에요. 그쵸? 이현주 서울이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지금 양기대 지역구가, 양기대가 컷오프 당하고 여기가 전략 공천 지역으로 지정됐어요. 양기대가 컷오프 당하고 이 지역이 전략 공천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에 양이원영이라는 사람이 나가려고 했었죠. 양이원영도 컷오프 된 거예요. 그렇죠? 양이원영도 컷오프 됐어요. 양이원영도 사실 친명이라고는 불리지만 이분도 위험합니다. 진짜로. 진짜로 여러분들. 제가 겪어봤는데 이분도 위험합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저는 양기대 컷오프 시키면서 전략공천 지역으로 한 게 잘한 것 같아요. 전략공천 지역으로 잘한 것 같고, 제가 겪어봤잖아. 전략공천 지역으로 잘한 것 같고, 정 줄 데 없으면 아마 이현주를 배려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현주가 예전에 광명 출신이잖아요. 그쵸? 좀 그런 느낌이 싹 오더라고. 웬만하면 양기대 컷오프 시키고 양이원영을 사실상 단수 공천을 줄 수도 있었는데, 이현주가 사실상 서울에 갈 데가 없거든요. 이현주가 서울에 갈 데 없어요. 저는 솔직히 이왕 이수진 탈당했으니까 추미애 의원은 동작 나가면 집니다. 동작 나가면 져요. 전현희 의원은 강남에서도 당선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전현희 의원은 강남에서도 통하기 때문에 동작을 나가면 저는 통할 것 같아요. 추미애보다는 전현희가 동작 의뢰는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님이 의외로 악마화가 돼갖고 여기저기서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추미애 당대표가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 강세 지역이나 이런 데를 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하여튼 현재 그런 상황이고, 근데 오늘 뭐 안기백 전략공천위원장이 추미애, 전현희, 이현주 서울에다가 전략공천을 한다고 하니까 지켜보자고요. 저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이쪽 판을 좀 잘 알잖아요. 추미애 의원이 동작을 나가고 전현희 의원이 저기 나갈 가능성도 있어요. 어디냐면 진선미 지역구. 진선미. 진선미 지역구. 진선미 조만간에 진선미 지역구 강동에다가 전현희 의원 나갈 가능성도 있어요. 강동. 진선미도 한 지역에서 3선 했거든. 근데 추미애 의원님이 좀 뭐 잘 살펴보겠죠. 제가 볼 땐 추미애 마포 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촉이 없는데 정청래가 도와주면 추미애가 가능해요. 그쵸? 그래서 저는 오늘 노웅래가 컷오프 당하면서 추미애 의원이 마포 갑에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포울은 정청래가 잡고 있고 마포 갑에 추미애가 전략공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갖고 마포 라인을 싸우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마포도 노웅래가 했던 야성이 강한 지역이거든요. 전 동작을은 위험해요. 오히려 추미애 의원님이. 현재 그렇게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맞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분석이 잘 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렇죠. 동작을에는 2탄1을 보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왜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서 뭐 합의해준 거는 좋다. 합의해준 뭐 진보당에 3석을 양보한다. 그 다음에 새진보연합에 3석을 뭐 양보한다. 시민사회에 4석을 양보한다. 그쵸? 근데 왜 울산 지역구에 민주당의 재선이 있는 이 지역을 왜 진보당에 양보를 하냐? 이게 의문이었어. 이게 다 풀렸어. 어제까지만 해도 왜 민주당의 현역 재선이 있는 지역구에 진보당에게 양보를 했을까? 이해가 안 갔어. 오늘 그게 다 풀렸습니다. 여기를 민주당이 양보를 함으로써 지금 전주을 있죠. 전주을의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죠. 전주을의 강성희 알죠? 강성희 요번에 입틀막 당하신 분. 전주을의 강성희 의원 지역구에 바로 이성윤을 투입하는 겁니다. 이거 맞아요. 전주을의 고향이 바로 이성윤이거든. 그러면 강성희가 아무 소리 못하잖아. 울산에서 저쪽에다가 진보당에게 양보를 했기 때문에, 울산에다가 진보당에 양보를 했기 때문에 강성희 대 이성윤 경선을 여론조사 붙이면 당연히 이성윤이 이기겠죠. 그럼 강성희도 사실상 수긍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제가 어제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민주당이 왜 이 비례연합을 하면서 울산 지역구를 주냐, 진보당에다가 했더니, 이쪽 울산을 어차피 민주노총이나 이쪽은 원래 진보 진영이 더 강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진보당이 맞는 게 맞는 것이고, 전주을은 민주당이 사실 호남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로 이성윤이 영입이 된 거예요. 그쵸?
이게 나 궁금증이 아니죠. 강성희는 진보당에서 비례 후보로 내밀지 그거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쵸? 그거는 진보당이 알아서 조정을 하겠죠. 강성희를 비례 순으로 3명 중에 추천을 하든지, 아니면 민주당이 울산을 양보했기 때문에 이성윤 지검장을 끌어들여서 민주당이 영입을 해서 강성희 지역구에 내보내는, 이게 가장 유력합니다. 그러면 또 뭐가 있냐? 이성윤이 조국신당에 가면 민주당 비례가 많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물론 조국 장관님 응원합니다. 하지만 선거는 몰빵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재명 살리려고 그러면 민주당 찍어야 돼요, 난. 그렇죠? 한 입 갖고 두 말 안 합니다, 전. 조국 장관님은 무당층이나 여기저기서 응원할 사람 많아요. 하지만 민주당에서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이번에 총선에서 이기냐, 민주당이 우선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조국을 사랑하지만 민주당이 총선에서 패배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쵸? 저는 가장 슬픈 게 있어요. 왜 조국이 신당 차리게끔 만들었냐? 조국은 민주당에서 얼마나 정치를 하고 싶었겠냐? 저는 조국 신당은 반드시 밖에서 살아남아서 조국은 민주당에서 배지를 다는 합당 절차를 꼭 거쳤으면 좋겠어요. 조국 신당은 매니아들이 있어갖고 응원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민주당에서 조국 신당에 만약에 이성윤이 갈 경우에는 아무래도 더 예전 열민당의 최강욱 의원 간 것 같은 그런 효과거든요.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예전에 열린민주당에 최강욱 의원이 들어가면서 지지율이 요동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신당을 견제 안 할 수가 없죠. 응?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신당을 견제를 해야 돼요. 어차피 선거라는 거는 사실 이기고 봐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우리 조국 장관님이 서운하시더라도 저는 민주당 지지자예요. 저는 진영주의자이기 때문에 제가 조국 장관님을 응원 안 한다 그래갖고 조국 장관님이 저 따위가 무슨 조국 장관님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만은, 제가 말을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은 조국 장관님 응원하시고 싶은 분들은 응원하십시오. 그렇죠? 그러나 저는 투표는 민주당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민주당이 살아야지 민주 진영이 삽니다. 안 그래요? 저는 예전부터 민주당 찍은다고 했어요. 민주당이 살아야지 소수 정당들도 삽니다. 어떻게 민주당이 선거에 패배하고 나서 소수 정당들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번만 몰빵을 외친 게 아니에요. 선거는 민주당이 우선입니다. 전 진영주의자라서 서운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 그러나 조국 장관님의 조국 신당을 여러분들이 욕하지는 마십시오. 그쵸? 우리가 굳이 조국 장관님은 얼마나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동안 민주당 수박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조국 탓을 했습니까? 그분이 민주당에 못 들어오는 이 정치 현실이 저는 민주당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민주당이 좀 더 강한 민주당이었으면 조국을 인재 영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당 분위기를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의 이번 총선에서 대승을 하고 저런 수박들을 물갈이를 해야만 당당하게 조국 들어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민주당이 전 될 것 같아요. 그쵸? 안 그래요? 지지자들을 저렇게 10% 이상 끌고 다니는 사람을 영입도 못하는 겁쟁이 민주당, 이번 총선에서 이기고 당당하게 조국은 민주당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영입할 수 있는 민주당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얘기하고 그거 여러분들 분석 잘했죠. 어제 왜 울산을 진보당에게 양보하냐 이해가 안 갔거든. 왜 이런 짓거리를 하지 했더니 민주당은 다 생각이 있었다. 민주당은 다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이성윤을 오늘 바로 영입을 해갖고 진보당의 강성희 지역구에 딱 공천을 때려버리면, 그렇잖아, 딱 공천을 때려버리면 강성희도 저쪽은 민주당이 양보했는데 니들 양보하든지 아니면 경선을 해도 민주당이 이기니까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고, 네, 오늘 1부 민주당 컷오프 대상자들 니들이 한 짓을 생각하라. 진짜 여러분들 제가 가만 생각해보면 본인들 컷오프 당하신 분들 친명이 비명 학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당신들은 당대표를 학살을 시키려고 그랬잖아. 검찰에. 공천이 아니라 당신들은 제명됐어야 될 인간들이야. 제 말 틀립니까? 지금 컷오프 된 인간들은 민주당에서 제명됐어야 될 인간들이야. 컷오프가 문제인 인간들이 아니야. 어떻게 윤석열 검찰과 한동훈 새끼들과의 손을 잡고 자기 당대표를 검찰에다가 잡아가라고 할 수가 있냐고. 응? 나 같으면 컷오프가 아니라 바로 제명시켰어. 다 색출해서. 정청래 의원님과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정치는 그냥 뱉는 말이 없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다음에 대반전이 일어났죠. 그렇죠? 영장이 기각된 다음에 대반전이 일어난 다음에 민주당 최고위를 열어서 원내대표를 박광원에서 홍익표로 바꾸고, 그것도 다 제가 예상한 거고, 바꾸면서 정청래 의원과 홍익표 원내대표가 한 말이 있어요. 뭐죠? 무슨 뭐라 그랬죠? 무슨 죗값을 묻는다 그랬냐? 뭐라 그랬죠? 그거 기억나세요? 그때 무슨 뭘 묻는다라고 했죠? 무슨 청구서를, 그때 어떤 말을 외상값을 결국은 치를 것이다. 지금 외상값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때 그 발언이 결국은 어디죠? 자기네 당대표 잡아가라고 했던 새끼들 지금 외상값 치르는 거예요. 정치는 그냥 뱉는 말이 아니에요. 응? 이재명 당대표만 없으면 니들 세상이 올 줄 알았지. 이런 대반전이 일어날 줄 몰랐지. 응? 세상은 빚주고는 못 사는 거야. 응? 바로 그때 외상값은 반드시 청구하겠다. 그 민주당 지도부, 그렇죠? 정청래 의원 최고위원과 수석 최고위원과 홍익표 원내대표가 반드시 청구서를 내밀 것이다. 바로 이 컷오프가 니들의 죗값이야. 여기서 탈당을 하려면 탈당을 하시고, 개판을 치려면 개판을 쳐봐. 니들 정치 생명은 점점 좀 줄어간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 2번 먼저 했고요. 이제 이어서 한 놈은 전국 돌며 입 틀어막고 관건 선거, 한 놈은 깐족대며 종북몰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좀 할게요. 제가 민주당 얘기보다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히 자극적인 유튜버들이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얘기만 할 거예요. 항상 그러더라고요. 제가 유튜브가 어느 순간부터 너도나도 유튜브를 하면서 총선 때마다 분열을 일으키는데, 진정 민주당 지지자라면요, 총선 앞두고는요 국힘당만 까야 돼요. 그쵸? 저는 앞으로 민주당에 조금 내용이 있거나 민주당에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그거를 지적하면 안 돼요.
총선 전력을 다할 때는 박가리와 국힘당만 공격을 해야 돼요. 응? 지금 와서 민주당 수박 타령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국힘당과 공천의 대진표가 딱 정해지는 순간 우리는 무조건 청구는 국힘당과 윤석열 정부예요. 총선이 한 달 남았는데도 민주당 수박 타령하는 새끼들은 민주당 총선하지 말자는 새끼들이에요. 여러분들만큼은 조금 민주당에 아쉽고 불만이 있어도 총선 30일 남았을 때는 무조건 국힘당과 윤석열 이쪽만 공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웬만한 방송 소재는 국힘당, 한동훈, 국민의힘, 저는 그쪽으로 저는 방향을 잡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네, 여러분들 드디어 D-Day가 잡혔습니다. 2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 재의결을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한 방 매겼어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한 방 매겼습니다. 한동훈이가 했던 말은 그대로 한동훈이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한동훈이는 검사 출신이라서 여태까지 이재명 당대표 공격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가 있는 곳에 수사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렇죠? 한동훈이가 했던 얘기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수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했던 말이 바로 한동훈이가 씹으렸던 얘기예요. 한 위원장, 이번에 니들 쌍특검 찬성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한동훈이가 여태까지 늘 이재명 당대표를 공격할 때 얘기했던 말이 있습니다. 판사 앞에 가서 자신의 무죄를 입장하면 된다. 왜 김건희는 검사가 호출도 못하고 판사 앞에도 안 가고, 그렇죠? 한동훈, 너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윤석열이랑 김건희한테 가서도 판사 앞에 가서 무죄를 입증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봐요. 응? 그러면 되잖아요. 응? 네, 29일날 드디어 D-Day입니다. 국힘당은 김건희 하나 살리겠다고 개혁공천, 물갈이공천 이미 물 건너갔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은 조용하지만요, 공천이 마무리되면 그때 터집니다. 그렇죠? 여태까지 준비했던 사람들 전부 단수 공천으로 날려버리고 막 그러면 계속 심어버리면요, 여태까지 그 지역에서 국힘당 준비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공천이 오히려 마무리되는 시점에 국힘당은 시끄러질 수밖에 없고, 민주당은 총선 2달 정도 전에 좀 시끄럽지만 한 달 정도 남겨놓으면 민주당은 대진표가 확실히 짜져 있는 거예요. 응? 네,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전국을, 한 놈은 전국 돌면서 민생 토론회 한다 그러면서 위장으로 관권 선거하고 있죠. 나쁜 놈이죠. 신년 기자회견도 못하는 새끼가 전국을 돌면서 입만 틀어막고 있어, 이 새끼가. 응? 민생들 얘기 듣는다고 하면서 조금만 뭐라거나 일만 틀어막아요, 이 새끼가. 응? 그냥 김건희 치마폭에 앉아갖고 그냥 청와대나 있어. 무슨 입틀막 민생 토론이 어딨어. 응? 하는 짓거리가 규제 풀고 또 풀고 총선 앞두고 개발 정책 쏟아내고, 이런 새끼는 처음 봅니다. 응? 또 저희 어머니가 걱정 많이 하시겠네요. 대통령 욕심 그만하라고, 잡아간다고. 저희 어머니 옛날 사람이라서요, 제 방송을 듣습니다. 종원아, 살살해라. 대통령 욕하다가 잡혀가면 어떡하냐. 입 좀 막히지 뭘. 응? 입 좀, 내 입틀 막히면 막아, 이 새끼야. 지금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냐면요, 재건축 완화한다 그러면서 지랄했죠. GTX 뭐 연결한다고 지랄했죠. 어제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린벨트를 풀어야 됩니다.
그린벨트 풀어갖고 개발업자들 도우려고 하고요. 응? 그냥 뭐든지 그냥 규제 완화, 규제 풀고 또 풀고 정책 개발하고. 돈은 어디 있는데? 돈은 진짜 어디 있는데? R&D 예산 줄여갖고 하려고? R&D 예산을 복원하십시오! 저 새끼 입 막아! 진짜 나 이런 나라 처음 봤고. 의사들 할 얘기가 있다 그러면서 의사가 얘기했더니 또 입 막고. 아니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경호처가 아니라 폭력처예요. 응? 이 경호처 새끼들 나중에 정권 교체하면 이 개새끼들 폭력으로 전부 잡아넣어야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나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이게 경호처예요? 이게 폭력처지. 이게 깡패 새끼들이지. 국민들이 말만 하면 입 막는 새끼들이 어디 있습니까? 해고가 아니라 이 새끼들 전부 국민들을 입 막고 이거 전부 폭력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못할 말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쁜 얘기 했어요? 정말 국민의 목소리 좀 들어달라고 했더니 아니 민생 토론회 이런 거 왜 하냐고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면서 무슨 말만 하면 입 쳐맞고 결국은 규제 풀겠습니다. 그린벨트 풀겠습니다. 규제 완화하겠습니다. 미친 새끼. 이런 새끼 탄핵 안 시키고 어떻게 합니까? 응? 대놓고 관권 선거하잖아요. 응? 대놓고 관권 선거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냐고.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었으면, 만약에 민생 행보한다 그러면서 저렇게 돌아다녔으면 저 새끼들 관권 선거라고 하면서 벌써 조중동 떠들고 난리치고 벌써 탄핵안 발의하고 지랄들 했을 거예요. 응? 진짜 나쁜 새끼들이죠. 말 같지도 않은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응? 지금 여러분들 한동훈이 얘기 좀 할게요. 한동훈이가 얼마 전부터 이런 얘기를 하죠. 운동권 청산이라는 얘기하죠. 그렇죠? 한 놈은 관권 선거 지금 하고 있고요. 한 놈은 또다시 종북몰이 합니다. 민주당이 어제 연합비례정당에 진보당에게 세석을 양보하고 울산에 진보당에게 지역구를 양보를 하니까 바로 통진당화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립니다. 이거는 한동훈이가 나쁜 놈이지만 머리 잘 쓴 거예요. 대한민국의 통합진보당이라는 이 정당은 통합진보당 립골 종북 좌파가 돼 있어요. 종북 빨갱이가 돼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을 계속 지금 선거 앞두고 통진당 세력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극복할 때가 됐는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 새끼가 시대정신으로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86 운동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종북화된 운동권 세력들도 의미하는 거라고 강조를 해요. 응? 그러면서 이 새끼가 얘기하는 게 민주당이 경고한다. 이재명 대표 한 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판단을 반복한다. 종북몰이 하는 겁니다. 응? 비례 위성정당에 진보당 합류했다라고 종북 지금 몰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당하면 안 돼요. 니네도 운동했잖아. 새마을 운동 개새끼들아. 응? 니들도 새마을 운동 해갖고 박정희 우상화 운동 했잖아. 니들도 새마을 운동 했잖아. 역사 되치기 운동도 했고, 안 그래요? 세월호 참사 덮기 운동, 용산 참사 덮기 운동, 최상병 사건 덮기 운동. 저 새끼들도 운동 존나 많이 했어요. 응? 민주당만 민주화 운동했나? 니들도 운동 많이 했잖아. 북풍몰이 운동, 이승만 우상화 운동. 응? 나쁜 놈의 새끼들. 응? 여러분들 이 한동훈과 윤석열이가
얼마나 쫄보들이냐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위성정당의 단장이 박홍근 전 원내대표잖아요. 지금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윤석열과 한동훈은 공통점은 검사 출신이죠. 이 검사들이 가장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 같아요? 정치인들이에요. 그렇죠? 검사들은 절대 정치인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새끼들이 지금 위성정당에 누구를 맡기려고 하냐면 당직자를 맡긴대요. 왜 당직자를 맡기냐? 당직자들은 정치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힘당이 장악을 하겠다는 거죠. 국민의힘이 국민의 미래를 통제하에 두기 위해서 전혀 관계없는 당직자. 응? 이 당직자가 또 어떤 새끼인가 제가 봤습니다. 조철이라는 국민의힘의 총무국장이에요. 조철이라는 국민의힘의 총무국장인데 왜 그러면 국민의힘 총무국장에게 위성정당을 맡기지? 이 생각을 했더니 이놈이 또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정무 1 비서관, 비서실에서 선임행정관을 했던 놈이에요. 대통령실 정무 1 비서관실에서 선임행정관. 한마디로 윤석열 용산에서 근무했던 놈을 총무국장으로 국민의힘으로 그냥 국힘당 직원이 당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용산이 직할체제 아닙니까? 한동훈이가 국민의힘 지배하고 윤석열 똘마니가 위성정당 지배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 얼마나 정치인들 맡길 사람이 없고 신뢰가 없으면 당직자한테 위성정당 당대표를 시킵니까? 응? 그 다음에 이번에 여러분들 비례정당을 국힘당은 국민의 미래, 검사의 미래겠죠. 내가 이런 거 잘 만들어. 검사의 미래, 국민의 미래라고 부르지 마세요. 검사의 미래. 너희들은 잣됐어. 어? 이 검사의 미래당이 지금 이제 위성정당이잖아요. 검사의 미래는 국힘당의 위성정당, 민주진보개혁연합이라는 민주당의 어떤 위성정당. 한동훈이는 이게 한동훈이 새끼가 불출마를 선언한 게 왜 그런가 내가 봤어요. 한동훈이가 출마자가 아니잖아. 위성정당 지지 유세도 할 수 있는 거야. 제가 봤더니 선거법 이재명 당대표는 못해요. 이재명 당대표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의 지지를 선거 유세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재명 당대표는 선거법상 후보자이기 때문에 다른 정당의 선거운동을 못합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후보자이기 때문에 다른 정당의 선거운동을 못해요. 근데 이 한동훈이는 후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잣, 그 다음에 검사의 미래, 이 정당에 다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응?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고, 하여튼 한 놈은 관건선거, 한 놈은 종북몰이. 통할까? 응? 나는 종북몰이 그만할 때도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얘네들은 그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나? 응?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여러분들 후보이기 때문에 선거운동 못하잖아요. 이재명 당대표 무소의 뿔처럼 이겨내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정세균, 김부겸이 돕지 않아도 우리에겐 이해찬이 있습니다. 이해찬 당대표가 선대본부장 하시고, 그쵸? 이재명 당대표님, 그 다음에 이해찬 대표님, 이런 분들 선대위 같이 꾸려 나가면 이깁니다. 응? 언제적 정세균, 언제적 김부겸, 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응? 저는 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 저기도 빅매치예요. 안철수 대 이광재. 거기도 응원 좀 많이 해주시고, 이탄희 의원님도 꼭 저는 이번에 공천 받았으면 좋겠고. 인천 계양을은 선거 운동원만 운동해도 이겨요. 이재명 띠 만들고 돌아다녀도 원희룡 정도는 이겨요. 진짜로. 그러니까 원희룡은 고급도 안 돼요. 인천 계양을은 그냥 선거운동원이 이재명 이것만 하고 다녀도 이겨요. 여러분들이 너무 거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거기 가끔 우리 김학현 대표님이 한 번씩 가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삭죽기 나선 이낙연 이름이랑 똑같죠. 낙엽이라고 우리가 낙엽이라고 하면서 얘기했더니 결국은 밖에 나가서 하는 짓이 낙엽 죽고 있어요. 요 새끼 떨어질라 저 새끼 떨어질라. 아이고 진짜 누가 이름값 하지 않는다라고 할까 봐 우리가 낙엽이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다 나와 씨발놈들아. 그러더니 아무도 안 나오니까 떨어지는 낙엽이라도 주워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종민아 빨리 전화 돌려. 아무도 응답을 안 합니다. 야 씨발놈아 그럼 내가 하리? 그러면서 지금 존나게 전화 돌리고 있어요. 하위 20% 받으셨다며요. 아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뚝 이 새끼 봐. 이낙엽이가 김영주한테 전화를 했대요. 낙엽이가 김영주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습니다. 전화를 안 받는데요. 지금 이낙엽이가 얘기하는 합류 가능성 강하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 윤영찬이지 뭘. 윤영찬이지 뭐. 이낙엽 따라갈 애들 있어요. 제가 명단 얘기할까요? 보세요. 윤영찬이, 양기대, 그 다음에 오영환이. 얘네들 좀 있으면 탈당해요. 제발 나가라. 윤영찬이, 양기대, 오영환이 이 세 명은 꼭 나갑니다. 꽤 있어요. 3명. 김영주는 국힘당 갈 가능성이 많죠. 왜 그러면 한동훈이가 제가 여의도 여기 영등포에 저희 일부러 공천 안 하고 있습니다. 나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민주당 표랑 국민의힘 표랑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지랄 떨고 있거든요. 용진이는 개혁신당 갈 가능성이 있어요. 안 된다고 봐요. 김종인 비서실장 출신이잖아. 용진이는 저기 자기 그 스승 있잖아. 안 된다고 봐요. 거기 그 개혁신당 좀 있으면 뭔가 맞거든. 공관위원장이나 뻔하지 뭐. 그쪽 가잖아. 거긴 원래 김종인 뭐죠? 걔 비서실장 출신이잖아. 거기 갈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저는 간다고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탈당할 애들, 나는 얘네들을 탈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니들은 탈당이라는 말도 쓰지 마. 알아서 좀 나가. 얼마나 우리가 쫓아내고 싶었는데 1도 도움이 안 되는 새끼들. 또 어떤 놈들이 있지? 탈당할 만한 놈들. 윤영찬, 양기대, 컷오프 된 놈들 중에 진짜로
컷오프된 놈들 중에 아마 나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재윤경 의원님이 이겼습니다. 홍영표 서른은 안 나가요. 홍영표, 서른, 전희철 이런 애들 안 나가요. 진짜로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냐면 서른은 원래 이낙연 걔도 아니고 서른은 원래 저기예요. 민주주의 4.0 김근태파예요. 김근태파들은 절대 나가지 않아요. 이번 총선 끝날 때까지 민주당 지키고 있다가 나중에 저거 하는 거예요. 민평당 애들은 안 나가요. 낙엽이는 원래 친노도 아니고 친문도 아니고 그냥 반 이재명 세력에 기대서 있었던 거거든요. 안 나가요, 얘네들. 그래서 이번 총선 오히려 방해하려고 남아 있을 거예요. 안 나가요, 얘네들. 그리고 저는 오늘 이낙연이 얘기하는 거에서 제일 웃긴 게 민주당을 망치고 있는 거는 이재명이다. 야, 적어도 이낙연이가 그런 말할 자격은 없지 않나? 여러분들? 이낙연이가 이런 말할 자격은 없잖아요. 야, 민주당을 이렇게 위하는 놈이 민주당을 탈당을 하냐? 안 그래요? 아니, 민주당을 위하는 놈이 민주당을 탈당을 해? 민주당을 망치게 하는 건 당신 같은 철새들이야. 민주당은 당신 같은 철새들이 결국은 지난 대선에서도 네 지지자들 윤석열 찍었잖아. 망신 개망신 혼자 나홀로 셀프 거물인 척 하더니 탈당해도 야 꼴랑 김종민이 하나 따라갔냐? 무슨 네가 대선 후보야? 안 그래요? 나는 아주 뭐 호남이 흔들리고 막 난리가 날 줄 알았어. 그랬더니 종민이 하나 나갔어. 종민이 하나 또 따라갔어. 셀프 거물. 진짜 이낙연은 지난 대선 때 제가 진짜 잘 알아요. 이 이낙연이나 이 윤영찬이 양기대 이 수박들 니네가 조금만 도와줬어도 이겼다. 진짜로 진짜 내가 땅을 치고 진짜 분한 게 니들이 조금만 도와줬어도 이겼다 진짜. 나쁜 놈들아. 하여튼 낙엽이 지금 밖에서 요즘 핸드폰만 잡고 있대요. 왜 아무도 전화가 안 오지? 종민아 전화 좀 돌려. 안 받습니다. 그래서 김영준은 제가 볼 때는 국힘당 갈 가능성이 많아요. 진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결국은 이번 총선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잣, 그 다음에 위성정당 2개, 민주당의 위성정당, 국힘당 검사의 미래, 국민의힘의 검사의 미래, 그 다음에 이준석의 개혁신당, 낙엽이의 새로운 미래, 그 다음에 조국신당, 뭐 지역구, 그 다음에 비례는 또 진보정의당. 뭐 제가 보면 여러분들 이번 총선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총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 기회에 녹색정의당이 3%를 못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녹색정의당이 3%를 못 얻어야지 사실상 국회 원내 진출을 실패하고 더 이상 선거 때마다 민주당 발목 잡는 거는 진짜 민주당의 발목 잡는 거는 정의당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런 이낙엽, 그 다음에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 그 다음에 이준석의 개혁신당 밖에서 조국 장관님이 커버하고 국민의 검사의 미래, 더불어민주당이 연합정당이 커버를 하고 그래서 민주당 진보진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비례정당, 연합비례정당, 그 다음에 조국신당, 우리 민주정의에서 두 개서 선전을 하고, 저쪽에서는 이낙연, 이준석 또 개싸움하고, 하여튼 잘 이번에는 국민의힘을 동시에 국민의힘과 정의당을 괴멸시킬 수 있다.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게 민주 진영 안에서 늘 갈라치게 했던 정의당의 발목, 늘 딴지 걸던 정의당에서 이제 민주당이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기회,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괴멸시킬 수 있는 기회,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늘 같은 민주 진영이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양보만 요구했던 심술보를 이제 역사 속으로 묻어버리는 선거가 돼야 된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맨날 우리가 정의당 살려놨더니 맨날 대선 때 단일화 안 하고 지 혼자 80만 표 가져가고 맨날 욕은 민주당 하고 이제는 구시대의 저 정의당, 민주당 발목 잡는 정당 없애고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해서 어떻게든 이재명이 옳았다가 돼야 되고 윤석열 정권의 조기 퇴진.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가 바깔기 할 때 윤석열 심판 선거가 돼야 됩니다. 저것들이 노리고 있는 프레임 전환, 제가 얘기했죠. 선거 막판에 저것들이 어떻게든지 민주당 심판 선거로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29일 날 김건희 특검이 민주당은 여러분들 부결돼도 상관없어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통과되기가 여러분들이나 나나 생각할 때 힘들어 보이죠. 국힘당의 이탈표가 적으니까.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말자고요. 결국 김건희 특검을 부결시키면 민주당이 200석을 주시면 김건희 특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라고 하면 국민들에게 그게 어필이 되는 것이고, 민주당에게 200석을, 민주당이 당당하게 200석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이겨갖고 200석을 가지고 김건희 특검 총선 후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면 다행이죠. 김건희 특검이 통과돼갖고 특검에서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제 꾸려지면서 총선을 치르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김건희 특검이 부결되더라도 저런 제19 감싸기, 자기 가족은 봐주는 저런 무도한 국민들에게 입을 틀어막고 어떤 김건희나 디올백 사건에 대해서 수사조차 하는,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수사조차 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된다 그러면서 민주당에게 200석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9일 날 여러분들 민주당은 꽃놀이패다. 김건희 특검이 통과가 안 되는 순간 여론은 다시 윤석열 심판으로 돌아설 것이고, 국힘당 비토가 나올 것이고,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 여론이 60%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60%가 넘게 김건희에 대한 혐오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윤석열이가 지방에 돌면서 관권 선거를 한다 그래도 김건희 특검이 굉장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올로 맞을래, 주가 조작으로 맞을래. 그래서 김건희 총선 후에 종합특검, 그렇죠? 김건희 종합특검. 지금이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이지만 이번에도 거부했다가는 종합특검 된다. 알겠죠? 김건희 의혹이 한두 개입니까? 양평고속도로 왜 종점은 김건희 일가에게, 최은순 일가에게 종점이 변경됐을까? 왜 김건희는 디올백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받았을까? 김건희는 인사 개입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있는데 정말 김건희는 인사 개입을 하지 않았을까? 김건희 종합특검. 지금 거부했다가는 한마디로 따귀 한 대 맞을 것을 이번에 따귀 안 맞으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몽둥이로 맞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꼭 김건희 종합특검으로 총선 이후에 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윤석열 심판선거가 다시, 아무리 민주당 심판선거로 쟤네들이 프레임을 전환하고 싶어도요, 지금 국민 경제 땅에 떨어져 갖고 먹고 살기 힘들어졌죠.
경제는 하루아침에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경제가 좋다라고 자기네들이 입으로 떠들어봐야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든다는 거는 체감하는 거예요. 경제는 심리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윤석열이나 이번 여기저기서 물가 올라가고 장바구니 시장 보기 겁난다 그러고 이제는 밥 한 끼에도 10,000원짜리 이하를 찾아볼 수 없는, 내 임금은 올라가지 않고 점점점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점점 10,000원의 가치가 떨어지는. 여러분들 돈 10,000원 갖고 웬만한 식당 가갖고 밥 먹으려고 그러면 다 된장찌개가 9,000원이더라고요. 이거는 결국 총선은 경제예요. 민심 이반을 하고 있는 부자를 위한 정당 국민의힘, 특권 계층을 위한 윤석열 정부, 반드시 심판하는 선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민주당 심판 선거를 하려고 해도 집권 여당이 지네들인데, 지네가 정권 잡고 있는데 무슨 민주당 심판 선거가 됩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우리가 지지자들은 여러분들 준비돼 있죠. 민주당의 대진표만 확정되면 지지자들은 신나서 선거 운동할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민주당의 바람을 일으키는 즐거운 선거를 만들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